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 1사단장, 저도 1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네네. 해병 1사단에서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관련해서 예전에 해병대 사령관이 약간 뉘앙스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선을 긋고 박정훈 대령이 잘못한 거다. 또 1사단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1사단장 거기서 빠졌고 그리고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최상병과 함께 물에 빠졌다가 생존한 병사가 1사단장을 대상으로 해서 형사고소를 했어요. 예. 이런 현상을 보면서 현 정부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답다. 어떤 점에서? 그냥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걸 보통 뻔뻔하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려놓고 내가 때리면 하니까 때렸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보통 이제 뭐 이 표현을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육두문자 비슷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고 무례한 수준까지 온 게 이쯤 되면 그냥 막 가야겠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이거는 다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아예 그냥 아예 안면몰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세수근 장병의 문제는 제 개인적 추측이고 그 다음에 정황상 봐서는 무조건 윗선에서 개입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 개입 있었고 이 부분이 조사가 들어가면 저는 100%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단장한테 야 네가 알아서 선 긋고 네가 알아서 싸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오송지하 참사도 그랬고 모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바로 밑단에서 네가 책임지고 붙어. 이거거든요. 홍보도 장관으로 갑자기 새끼를 깨서 죄송하지만 신원식 장관 본인이 주도를 했다고 하지만 의원 시절에 공산 뭐 홍보노장으로 공산당이다 했다 하지만 그게 용산에 오케이가 없이 하겠어요? 다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니까 총대는 니들이 매예요. 원희룡 장관 총대 매잖아요. 양평고속도로는 내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용산에서 어떻게 보고가 안 들어갔겠어요. 이 조그만 것도 맨날 보고받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뭐 신원식 지금 1사단장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이제 네가 네 선에서 대응하고 알아서 끊어. 이런 저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좀 모렴치한 행동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의 생각은 용산의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저는 뭐 그렇죠. 합리적인 추론을 그렇게 의심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일사단장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아니면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밑에 있는 대대장급에서 다 책임을 지게 만들고 끝내버리겠다는 그러겠죠. 예, 박정훈 대령 당신 잘못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여러 뭐 심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뭐 착오가 있었다 또 그러겠죠. 뭐 보통 잘 쓰잖아요. 실무자의 착오 엄청 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쓰죠. 예. 근데 어떻게 위에 사람들이 실무자 아랫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참 그 존경 못 받 뭐 존경할 것도 없지만 참 없어 보이는 이런 조직도 참 저는 별로 안 살았지만 반평생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 현장에 가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이게 포가 한번 떨어진 곳에 다시 포가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그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재정이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등 뒤에서 따라다니니까 그냥 든든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셨나 싶어요. 원래 포는 떨어진 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고 살펴보고 하는 거고 그 양반은 정말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물러나야 돼요. 본인이 인간적으로도 159명의 이 아까운 생명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잠이 올까요? 저 같으면 책임장관으로서 저는 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죄송해서. 제가 설령 아니어도. 그분은 별로 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포가 떨어진데 다시 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사고는 사고 나는 이제 다발 구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다녀봤어요? 곡선 구간.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고 지점입니다. 사고 위험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늘 사고는 나온 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전
행정을 책임진 장관이 하고 있다. 이게 국가의 불행이고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좀 제가 화가 나서 좀.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죠. 물론 이제 오마이TV가 이제 국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 하는데 그 나물의 그 밥 정도는 괜찮아.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아닌데 정말 그 지금 머릿속은 욕이 생각나지만 이상민 장관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보호해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이태원 참사 그분들이 희생 앞에서 그런 소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석고대죄 하시고 사죄하시고 좀 기다렸다 물러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참 참담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MBC 라디오에 누가 출연했냐면 용산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옮긴 사람 그 김모 의원이던데 그 여성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옮기게 됐냐?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용산의 박희영 구청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건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은 이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부터 계속 마음적으로 계속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왜 국민의힘이 이럴까? 왜 이걸 이렇게 대처할까?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거기에 가나 사람들한테 지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놀러 가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죽었는데 왜 정부한테 요구하냐? 왜 정부가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를 그 당협에 있는 사람들, 용산구에 있는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단톡방에 증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체 이 용산구 뭐 다 100%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제안하면 용산구에 있는 그 의원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책임이 지금 그 거기에 갔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희생자의. 이런 논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대체? 그러겠지요. 지금 본인들 억울할 거고 저는 그 말을 이제 예측은 하고 많이 들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이다. 저는 구토스러웠을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구토라는 게 역겹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 당에서 구의원을 하고 그 단톡방에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람이 정치하는 거지 정치가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참담하고 좀 구토 역겹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상민 장관이나 나머지의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거기 가서 추도를 해야 돼? 라는 인식이 깔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작은 사례를 보더라도 전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보수 지도부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말은 뭐 슬프다 뭐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정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참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이제 그 인터뷰에 제가 놀랐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계속 구청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구청장이 메신저를 통해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탈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속 있고 이러면 다음번에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주겠다. 근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구청장이 의회 그러니까 용산구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주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회는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한 일 있으면 밝혀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하고 구의회하고 그러니까 결탁이 돼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고백한 거죠. 왜냐하면 권영세 의원의 그 최측근이었잖아요. 네, 그 박희영 구청장이. 그러면은 권영세 의원이 당협위원장일 것이고 나머지 용산구의 의원들 뭐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솔직히 그냥 조정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장 시켜줄 테니까 가지 마. 말하자면 그 상임위 의장 매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의장.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박형 구청장도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유가족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 강서구청의 이 참패에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마주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한 150일, 1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예. 이번에는 회초리 한 10대 맞았다면 이번에 총선에서는 몽둥이로 한 200대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고요. 그다음에 그 의원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희영 구청장은 지금 이태원 참사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본인의 재선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아니 그 본인이 뭐 시댁인가 어디 갔다 오는 막 늦게 도착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책임 없다고 본인은 책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유가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또 나오겠다고요 거기에? 이게 무슨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위에 있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국가가 필요한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책임 안 질 일만 생기면 돼요. 그냥 아주 이 공무원 마인드, 그것도 뭐 공무원을 폄하할 수도 있지만 책임만 회피하면 된다는 생각, 책임 안 졌으면 안 져도 된다는 이유만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 무게감 있는 거를 못 느끼는 사람한테는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위에도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 이상민 장관 당연히 그러겠죠. 위에도 책임 안 지는데 왜 내가 져야 돼? 그럼 밑에 있는 용산구청장 당연히 이상민 장관도 책임 안 지는데 왜 내가 져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야? 더 윗 사람도 책임 안 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요. 여기는요. 상식선에 접근하면 안 된다. 여기는 제가 상식선으로 이 정부를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병 걸리겠어요. 그냥 이 속된 말로 예. 뭐 치료를 필요할 만한 그런 병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부는 상식에서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 사람들은 비상식 집단이구나.